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23년 개관을 앞두고 있는 부천문화예술회관이 부천아트센터라는 정식 이름을 얻었는데요. 개관을 앞두고 법인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발기인을 모집하고 나섰는데요. 발기인 모집 후 재단 설립 관련 정관을 논의해 경기도에 최종 재단 법인 설립 승인 신청을 받겠다는 겁니다. 운영 방식을 두고 많은 논란을 빚어온 부천아트센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부천시 의회에서 박정산 의원과 광래경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일단 부천아트센터 시설 개관 준비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 의원께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부천아트센터가 지금 총 예산이 1,130억에 이제 계획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현재 공정률 한 6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조가 끝나고 이제 외벽이나 창호, 그다음에 인테리어 공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약 한 700억 정도의 예산이 이제 투입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내년도 이제 본 예산에 약 340억 이상이 이제 편성이 돼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운영재단과 관련해서 약 한 70억 정도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는 뭐 인건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색이 있는 게 이제 아트센터에 이제 파이프 오르겐이 이제 설치가 되는데, 그와 관련된 예산과 그 다음에 이제 직기류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고 재단 설립, 그러니까 총 보면 내년 이제 6월이 이제 준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약 한 준비를 좀 해서 1년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내후년 5월에 이제 개관식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 추진 내용 중에 운영재단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운영재단이 하반기에 좀 삐그덕거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당초에는 12월 올 연내에 운영재단을 설립하겠다라고 했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 한번 방송에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심의 출자 출연 기관일 경우에는 이제 심의를 하는데, 그 심의에서 부천시는 문화재단, 유사한 문화재단이 있어서 그 문화재단이 있는데 왜 또다시 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느냐, 그 부분 때문에 승인이 안 났어요. 승인이 안 난 게 한 6개월 정도 미뤄져서 전체적으로 그 흐름이 미뤄져서 내년도에 출범을 할 예정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늦어진 건 맞고, 그 늦어진 이유는 경기도 심의 자체에서 좀 부결되는 과정들 때문에 늦어지게 된 거고, 그래서 지금은 돌아보건대 내년 3월경에 그 설립에 대한 부분들이 좀 완료를 하는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법인화 과정을 앞두고 예술인 노조와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갈등은 지금 봉합이 지금 된 상태입니까? 박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시죠? 예, 그 이제 처음에 이게 발단이 됐던 게 이제 그 부천 시립예술단에 이제 신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인화를 하게 되면 이제 시립예술단의 단원들이 법인 소속이 되면서 현재 유지하고 있는 공무원 신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평평하게 대립을 했었던 거죠. 그래 그거와 같이 이제 그 노조와의 이제 그런 협상이 서로 안 맞았던 거고. 그런데 이제 부천시에서 시립예술단은 법인화 대상에서 빠져 있고 기존의 현재 신분을 유지하겠다라고 해서 거기에 서로 이제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고요. 지금도 이제 그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복리후생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복리후생을 보면은 어떤 근무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휴가 혜택 같은 것들, 뭐 복지카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 계속 그 진행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단 경기도에서는 당초에 이제 보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갈등에 아직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가요? 그때 경기도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에서 보류되었던 과정은 문화재단에 유사한 동일한 문화재단이 하나 더 생기는 것에 대한 그 적절하냐, 그 차별화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심사가 보류된 것이고, 그때 이 예술단 노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였어요. 아예 행정적인 시작부터 문제였기 때문에 그건 구분되는데, 그때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을 2020년 10월에 서류를 넣었는데 떨어졌고요. 보류가 됐고요. 그리고 2021년 5월경에 다시 심사를 의뢰했습니다.
근데 승인을 받았어요. 승인을 조건부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경기도가 이행해 주기를 바라고 네. 우리 부천시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문화재단과 어떻게 차별화할지 그 차별화를 분명히 해라. 문화재단의 네. 역할과 이 지금 우리 아트센터에서 운영하는 운영재단의 차별화를 분명히 할 것을 하나 요구했고 네. 두 번째는 운영비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출연 기간이 되면 부천시가 우리 운영재단에게 출연금을 줘야 되는데 그 예. 출연금 부분을 우리가 60억을 예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60억을 예정하는데 경기도가 승인을 내줄 때 어떤 조건을 냈냐면 60억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수익금이 발생한 부분은 빼고 60억에서 그 수익금 부분을 빼고 주어라 출연금을. 왜 우리 시의 입장은 어느 정도 이렇게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시가 좀 지원을 좀 차분하게 해주려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거는 이제 다른 출연 기간이랑도 맞지 않고 그리고 수익이 분명히 생기는데 그 수익금을 왜 다 그걸 왜 남겨두느냐. 그 수익금을 포함하여 60억이 되도록 지원하라. 이렇게 해서 그 두 가지 조건부 승인을 받고 2021년 올해 5월에 이제 경기도로부터는 승인이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뭐 승인 문제는 그 예술단 노조하고는 좀 별개의 논의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운영비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는 된 건데 사실 이제 노조 쪽에서도 이걸 걱정을 하는 시선 아니겠습니까? 지금 법이나 관련된 노조의 갈등 논란 이런 것들은 아주 정리가 된 걸로 보면 되나요? 아니 이제 법이나 노조의 갈등 구조의 첫 번째 아까도 박정 선생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법인화라는 게 예술단도 법인화한다는 거에 대한 오해가 가장 증폭된 오해였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설립, 운영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법인화였고 부천시가 의도한 부분은 근데 이 법인화라는 큰 틀이 예술단도 법인화가 되면 이제 신분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편한 여러 가지 그런 뭐 당사자로서 많이 겪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은 예술단 법인화는 아님을 다 마무리됐고요. 그 부분은 지금 남아있는 단체 협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인화에 대한 논쟁은 끝났습니다. 요거는 이제 서로가 납득이 됐고 그리고 법인화는 하지 않겠다고 시도 발표를 했고 지금 남아있는 숙제는 뭐 휴가, 이제 연차, 연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복리와 관련된 부분들에 그냥 노조와 이렇게 일상적 단체 협상이 좀 남아 있다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진전이 된 상황이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발기인 모집도 이제 그런 시각에서 정상 진행되는 것 같은데,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듣고 갈까요? 이제 발기인은 이제 우리가 재단 설립을 하는 이제 필수 조건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이제 설립 허가 신청 전에 발기인들이 이제 모아져 가지고 그 발기인들이 정관이라든지 가는 필수 뭐 규정, 그다음에 사업 계획들을 심의 의결해 가지고 거기 포함이 돼서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발기인은 9명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그다음에 그 주관 해당 국에서 1명, 그 다음에 이제 부천시 의회에서 1명 이렇게 해서 3명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내부 인원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6명은 전문가 그룹으로 예를 들면 뭐 공연 전문가 아니면 음악과 관련된 전문가, 그 다음에 뭐 기획 전문가, 뭐 연출 전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내년도 이제 후반기에 운영을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계획들이 미리 정해져야지 이 설립하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필수 조건으로 발기인을 모집하고 발기인이 이제 심의 의결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죠. 일단 지금 아트센터의 이제 틀을 잘 잡기 위해서는 이제 발기인의 이제 뭐 임기가 재단 설립 선정까지만 한다. 자, 이런 역할인데요. 지금 어떤 분들이 발기인으로 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발기인이라는 거는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의 최초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뭔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기초의 골조를 만드는 분들인데, 그리고 그 만들어진 골조를 다 심의하고 의결을 해야지만 경기도에다가 이렇게 재단 설립하겠다고 제출할 수 있는 과정이에요, 이게. 근데 사실 여기에 저는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문화의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겠지만 파트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계속 추구하려는 목적은 클래식 전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클래식의 전용 그 무대를 만들어 보겠다는 우리의 궁극적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무대나 이런 것도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이 오시는 건 좋지만 저는 정말 클래식의 입장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전문가들이 좀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직원들이 네 분 정도 이제 계세요. 근데 여러 분야에서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축적된 그런 예. 경력들은 가지고 계시지만 클래식 전용이라는 그런 좀 타겟을 분명히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원래 당초 하려고 했던 그런 목표들이 좀 가까이 가지 않을까. 발기인부터 그렇게 가야지만. 그리고 일부의 발기인들은 나중에 임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발기인이 누가 되느냐가 저는 매우 네.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이사까지 될 수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클래식 당초의 목표를 잘 부합하는 예. 그런 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마땅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같은 어떻게 다른 의견이십니까? 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게요. 이제 우리 그 아트센터를 예. 좀 고민해 보면 공공성도 예. 있고 또 경제성도 따져봐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문화예술 뭐 이런 클래식 음악 그러면 일단 쉽게 말할 때는 공공기여 형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그 부천시 아트센터는 예.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중요한 공공기관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 원래 시작을 할 때는 우리가 수도권 서부 권역의 이제 문화향유나 우리 부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음악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재단 설립에서 보면 우리가 이 설립한 재단이 이거를 예. 운영하는데 관리가 중요한 거냐 아니면 관리보다는 그 경제성을 맞춰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관리 주체가 돼야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다 하면은 본인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 시의 재정 부담도 줄이고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정도 된다 하면 여기 기획하고 연출하거나 아니면 공연 스케줄을 빡빡이 채울 수 있는 프로에 거의 입각한 그런 전문가 그룹이 들어와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야만이 우리 부천시가 앞으로 그 재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실질적으로 모든 걸 공공성으로만 가게 된다 하면 예. 나중에 그 재정의 부담은 결국은 예. 시민들이 지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좀 심각하게 생각해도 왜 그러고 잠깐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현재도 우리 부천시가 예. 약 2,800여 명 정도의 인원과 출연 출자기관 그 다음에 민간 위탁기관까지 해가지고 약 1,2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예. 있거든요. 근데 이 기관 이 하나가 연간 뭐 70억 이상의 운영비를 부담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분석해서 프로에 가까운 어디에 내놔도 이 공연을 365일 스케줄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 정도의 능력 있는 팀들이 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래야 하겠죠. 곽 의원님, 아까 뭐 경기도 승인 과정에서도 네. 운영비 과정 이야기 좀 들려주셨는데 지금 아트센터 운영비에 대한 걱정과 의견들이 지금 남아 있죠. 지금 어떤 지점들이 걱정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제로는 그러니까 출자 출연 기관들이 되면 거의 대부분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더 많은 형태예요. 거의 예. 인건비가 80%를 차지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좀 사람들이 좀 이제는 뭔가 제대로 된 내용의 사업과 인건비가 타당하다고 예. 생각이 돼야지 요즘 사람들이 인정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아트센터가 그런 오해는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60억이 우리가 이제 출자 출연을 하게 되는데 그 60억의 상당 부분이 이제 인건비나 여러 가지 관리비 주가 예. 다 들어갈 겁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또 아까의 경제성을 말씀하셨는데 그 수익금은 또 예전처럼 이제 수익금을 차제로 하지 않거든요. 수익금을 예. 포함한 60억이 되면 여기서는 더 뭔가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시가 부담률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시의 부담률을 줄이려면 결국 아트센터가 팽팽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려면 이거를 다 채울 수 있는 전문가들 풀이 구성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천시 부담을 줄이려면 여기 운영을 잘하려면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배치돼야 된다는 예. 기본적인 생각부터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가 다
맞아줘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만 부천시 부담은 줄어드는 거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시는 뭐 수익이 없다면 60억을 다 보전해 줘야 되는 출연금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노력이 우리 시 부담을 줄여드느냐 이제 그게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뭐 지금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자체 운영비하고 수익성의 이 두 마리 토끼를 이제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드리신 것 같은데 지금 전문 공연장으로서 이제 특화를 해야겠죠. 그다음 컨텐츠가 강해야겠죠. 혹시 뭐 보관들이 있으세요? 뭔가 조언하실 이야기들이 있으십니까? 예. 지금 이제 그 내년 이제 3월 정도에 이제 법인 설립이 되면 6월에 이제 준공을 하고 이제 그 후에 이제 파이프 오르간을 뭐 12월까지는 설치 완료를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년 1월부터 이제 내후년 1월부터 이제 시범 공용을 해가지고 이제 5월에 개관을 할 걸로 되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우리가 이제 1,400석 규모의 전용 클래식 전용호를 갖춘 아트센터거든요. 그러면 그 규모에 맞는 그 우리가 말하는 이제 클래식 음악을 했던 그런 부류들하고 많이 그 접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천시만의 특성이 있는 게 이게 아까 말했지만 이제 파이프 오르간이 실질적으로 독창회나 이런 게 또 많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하면 뭐 롯데홀 같은 데는 1,700석이 넘기 때문에 이게 부담스럽고 그래서 1,300~400석이면 그런 독창회도 많이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특화되고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인원이 그렇게 대량 많은 인원이 들어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장점을 살리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도 최소한의 우리가 저 시에 재정 부담을 주는 정도의 저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런 것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틈새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곽 의원님도 의견 있으세요? 아니요, 그건 저희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트센터가 갖고 있는 그리고 지금 이 경기 서부권에 있는 거로서는 저희도 자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화된 전문 우리가 갖고 있는 소지를 잘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 그게 시민들에게 돌려지는 그 과정까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부천에 아주 기다려왔던 기반 시설이 생기는 거예요. 문화 기반 가장 대표적인 시설이 생기는 건데 또 시민들에게 또 이게 어떤 가치나 또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좀 봐야 하는지 좀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이제 사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나 부천 이제 그 예술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수준 클래스에 들어가는 예술단이거든요. 그렇지만 공연장이 지금까지는 부천 시민회관에서 공연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비용도 뭐 10,000원 정도 받고 그랬는데 부천 시민회관은 그냥 일반적인 다목적 홀이기 때문에 이런 음향과 관련된 뭐 전문 시설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연을 해봐도 공연장에 들어가서 공연을 연주를 들어도 거기에 뭐 몰입할 수 있거나 이런 분위기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도 뭐 롯데몰도 가보고 인천 아트센터 뭐 하다못해 저기 뭐 하얼빈 같은 공연장에도 가봤는데 전용 콘서트홀은 그를 이용하는 그 음악을 관람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대단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천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한번 공연을 보고 가면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거고 우리 시민 스스로도 거기를 더 많이 애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곽 의원님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좀 의견 부탁드릴게요. 그 2023년에 드디어 이제 개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좀 생소하겠지만 서울에 그 예술의 전당 갈 때 그 들뜬 기분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진짜 부천 시민이 낸 세금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천 시민이 낸 세금으로 잘 지어진 이 문예회관이죠. 그러니까 문예회관이 제발 다시 시민들에게 오롯이 좀 돌아가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그 공연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좀 체계를 분명히 갖춰서 시민들에게 진짜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고 저거 이제 나중에 운영비 할 때 아깝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게 그렇게 잘 좀 운영되도록 지금부터 발기인 모집부터 체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도 조감도만을 보고 지금까지 준비해온 과정을 보면은 좀 가슴 뛰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좀 곧 현실이 되고 있고요. 부천 시민들에게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